순애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연세 흉부외과 정원석 원장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한 체험담도 많이 들었고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좀 알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야 물러나라. 네,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물러나라보다 그냥 네. 무시하고 싶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젠 좀 지치고 네, 피곤하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그 코로나19에 대한 네. 피로감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그냥 막 여의 목까지 차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뭐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는. 네. 근데 진짜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확진자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느끼는 코로나19는 어떤 거예요?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감기만도 못하는 네. 거 아니냐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비교를 할 때 보통 이제 일반 독감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그렇죠. 단순하게 사망률만 따질 게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봤을 때 이거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느끼는 게 오히려 젊은 분들이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이라는 거 그 사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왜요? 그러면서 아니 금방 네. 나을 수 있는데 왜 네. 더 왜?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독감을 생각해 보세요. 네. 젊은 사람이건 연세 많으신 분들이건 독감 걸리면은 오슬오슬 춥고 온몸이 열 아프고 확 열이 확 나갔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약 먹고 병원 가야 되죠. 네, 그럼 내가 걸린 걸 알아요. 네네. 독감은 네. 그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가족들 애인한들한테 오지마. 옮기지 말고 바로 문 열고 병원을 가요. 네. 병원 가면 약이 있어요. 뭐 그렇죠. 주사도 있고 네. 그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냥 잘 피해서 숨으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무증상으로 지내는 분 정말 많고요. 네. 경증도 이게 감기인가 뭐 심한 감기만도 못한 분들 훨씬 많거든요. 젊은 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걸린 줄도 모르고 뭐 부모님 댁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그렇죠. 뭐 친한 손주들 같은 경우에는 용돈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뽀뽀도 좀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걸리는데 이분들한테는 노령층의 사망률은 또 독감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훨씬 더 빨리 악화되고 돌아가시는 분들 훨씬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위험할 수 있는 오히려 차라리 근데 젊은 그게 분들도 증상을 느끼면 왜 노인분들한테는 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젊은 사람들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제가 코로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한테 그런 거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감기하고 어떻게 그 다른 기저가 있는지도 좀 그래도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그 노인들이 왜 네. 아프겠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원래도 면역력이 안 좋으셔서 네. 아니면은 어떤 그러니까 지병을 가지고 코로나가 계셔서 신종 질환이라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감염내과나 뭐 교수님들이 아직 연구 중이신 것 같아서 왜 노인들한테 더 치명적인 것까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고 네. 있고 치명적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기저질환자는 이제 다 치명적이라는 거가 기저질환자분들도 네. 당연히 그렇고 기저질환이 없는 노인분들도 활동 다 하시고 제 주변에 보더라도 그냥 웬만한 일을 그냥 가사 일이 아니고 바깥에 좀 편한 일을 하셨던 정말 건강하셨던 분들도 코로나는 걸리면은 며칠 만에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노인분들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거. 굉장히 그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 얘기로는 네.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폐로 그냥 금방 그 하기로 그냥 넘어가서 폐렴이 되거나 이러니까. 폐렴뿐만 아니고 다발성 장기 부전. 부전. 네. 그러니까 꼭 폐만이 아닙니다. 그 코로나 혈전도 생긴다 그러고. 그 코로나19 환자분들 중에 이제 소화기 증상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설사 같은 거.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은 실제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경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볼 수 그러니까 있고요. 장염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워낙에 모르겠- 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네. 그 약한 코로나균들이 애들한테 감기 걸리고 애들 감기 걸리면은 배탈 배탈도 나고, 나고 네. 설사하고. 그런 것처럼 어. 이 코로나19도 호흡기가 가장 증상이 확실하고 뚜렷하고 심각하지만
장 쪽에서도 문제되고 있고요. 또 드물지만 다른 장기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저희가 보고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장이나 뭐 이런 또 쪽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면 잘 아니, 모르겠어요. 점점 이렇게 궁금하게 막 되는데. 근데 진짜 네. 이 사망률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예, 사망률도 그 일반적인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보다 높은데 약간 높아요. 그거를 만약에 노인층에 국한시켜 보면은 더 높아지는 거고 그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젊은 층이 증상을 전혀 못 느끼고 경증이다 보니까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것도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 무증상 경증인 걸로 금방 나고 그러니까 이거 감기보다는 못해. 사실은 그런 네. 분들한테는 감기는 기침이라도 하고 재채기라도 하고 콧물이라도 네. 하는데 무증상 환자들은 내가 왜 여기 열흘 동안 있어야 되나 아.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겠네요. 그럼요. 예, 경증 해봤자 냄새 커피 며칠 못 맡다가 다시 커피 냄새 맡네?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아. 저기 근데 후유증 냄새 네. 못 맡는 이게 맛을 못 후유증이라며요? 느끼고 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 네, 많죠. 저도 저 하는 네. 사람도 몇 개월 동안 냄새를 못 맡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빨리 네. 돌아오는 분들은 한 1, 2주 지나면은 좋아졌다고 다시 커피 냄새 맡는 그런 사람도 예, 있고. 그런 분도 있고 퇴소한 지 몇 달이 지나시도록 냄새 아직까지 그분 아직도 못 맞는데요? 네. 몇 달 지났는데? 한 4개월 됐는데도 벌써 못 음. 맡고요. 근데 이제 그 하나 궁금한 거는 예.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어떤 냄새는 되게 민감해질 수도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는 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대개는 제가 봤던 환자분들은 정말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냄새를 못 맡으시거나 입맛도 예, 못 같이 느끼고. 떨어지는 분도 있고 뭐 아니, 우리가 후각만 감기 걸리면 좀 저하되는 입맛, 분도 입맛 있고. 없잖아요. 아,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 정도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아예 그 커피 이제 후각 같은 경우에는 네. 커피 냄새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커피는 심한 진짜 분들은 냄새가 훨씬 더 네. 매력적이잖아요. 예, 심한 경우 식초를 댄대요.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딱 냄새 맡게 해서 근데 못 맡는다. 전혀 못 맡고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분들 왜 도시락을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도시락을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맛을 맛이 못 없으니까. 느껴서. 이 반찬이나 저 반찬이랑 맛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밥이겠거니 반찬이겠거니 그냥 푸석푸석한 거를 드신다고. 증세가 좀 경한 분들은 아닌데 이제 심한 분들이 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 증세에 그거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예. 아. 그러니까 무증상인데도 그런 증상이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경증이죠. 그게 경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막 열이 많다거나 뭐 그러면 막 이런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나고 나더라도 그 미각저하, 아. 후각저하는 나타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열이 38도 이상 올라가고 기침하셨던 분들 중에도 미각저하, 후각저하 없는 분도 계시고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우리 감기 걸리면은 왜 증상 여러 가지 중에 뭐 한두 개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우리 네. 지금 백신 다 맞아야 되는데 네. 생활치료센터 갔다 오신 분들은 백신 안 맞아요? 정부 지침에 의하면 그 확진 받으셨던 분들도 네. 차례가 되면 백신을 맞으라는 게 지금 현재 지침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한 번 앓고 나면은 항체가 생기는 거 항체가 아니에요? 항체가 생기는 게 일단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기지만 네. 그래도 백신을 맞았을 때 조금 더 강화될 수 예, 있다? 그렇게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로 있다가 나온 분들도 네. 웬만하면 그 나라에서 접종하라는 때 접종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일단 정부 지침에 네.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뭐 백신 여러 가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니 뭐 화이자니 뭐 네. 모더나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거는 좀 안 맞았으면 하는 게 내 차례 와도 맞아야 돼요? 참. 제가 코로나 전문가가 아니지만 속마음 이게 속마음이 아니고 그대로 드러나는 마음인데 뭐가 안 맞고 싶은지 알겠는데 원래 저 부를 때 생활치료센터 얘기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러면 원장님 생활치료센터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가셨던 것보다 지금 현재 되게 많이 시스템화돼 있고 네. 막 더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가 물러날 때까지 이 생활치료센터는 계속 유지될 걸로 전망하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 이유는 일단은 그 확진자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네. 모든 병원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쓸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되면은 뭐 코로나를 신경 안 써도 되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만약에 병상이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그냥 네.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무증상 환자분들이 병원에 굳이 입원하기는 예를 들어 3차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러네요. 입원하실 필요 환자분들한테도 그건 더 고통스럽고요. 그렇죠. 그 환자분들을 봐야 되는 의료진 분들한테도 네, 네. 불필요한 수고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고 현재에서 만약에 정부 지침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은 코로나 환자분들은 주변의 가족들 같이 이제 동거인들하고 분리를 하는 게 지금 원칙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유지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생활치료센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죠. 다 세금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민간 대학 기숙사를 사용해야 된다. 네, 네. 그건 대학교에 일종의 그쵸, 지불을 해야죠. 네, 건물을 비용을. 빌렸으니까 네. 비용을 해야 그리고 되고 뭐 현재 상황은 기숙사가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있지만 네. 상황이 개선이 되면 기숙사는 또 기숙사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네. 되잖아요. 해야 되고 지금 기업 네. 연수원들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종식 단계에 네. 이르면은 그동안 그 사원 복지 차원에서 네, 못 네. 썼던 직원분들 그쵸. 그 좋은 또 연수원들 쓰시고 또 뭐 호텔이나 교육받으셔서 모텔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더 그렇죠. 예, 거기는 예, 이제.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어떤 다른 형식의 뭔가가 또 마련이 되긴 돼야 되겠네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서 이 꼭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치료 시설이니까 네. 대체 치료 시설이 점차 폐쇄가 되면서 네. 결국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죠. 하여튼 그 나라마다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 방식이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까지 예. 됐는데 이제 집단 면역 뭐 이런 얘기하고 네. 우리도 이제 그 예방 접종 맞고 네. 그러면 집단 면역의 체제를 한 가을쯤 뭐 이렇게 네. 겨울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 이제 그 뭔가가 다른 것들인데 우리는 앞으로는 네. 이제 어떻게 뭐 종식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통들 그 생각을 하셔요. 그거는 감염내과 감염내과 교수님들. 교수님들 뭐 한두 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네. 또 의견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는 참 마스크는 당분간은 좀 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결국엔 이제 백신이죠. 백신을 얼마나 이제 빨리 잘 들어오고 또 많이 맞으시고 또 부작용 또 적어야지 또 많이 그러게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서 근데 코로나가 선생님, 종식될 저는 때까지 또 너무 기본적인 네. 질문인데 백신을 맞으면 네. 그게 평생 백신 돼요?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것도 지금 네. 왜냐면 이 백신을 처음 사용하는 백신들이기 때문에 네. 이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가야 될지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그것도 근데 이것도 다 지금 처음이니까. 이 코로나19가 모든 게 다 다 처음이기 처음.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게 다 서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왜 이런 것도 모르냐고. 아니 처음인데 뭐 어떻게? 네. 감염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많은 거를 정말 모르고 있다 싶은 게 네. 그 옛날에 패스트가 1400년대에 생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자그러졌다가 뭐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네. 뭔가 균을 발견하고 뭐 이러면서 한 300년 이상 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저는 그때 역사적으로 딱 한 번 막 네, 유행처럼 그런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이게 네. 코로나19 그때 생각을 하면 이게 과연 끝날까? 네, 그러면 우리- 정말 오래 걸릴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코로나19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모르는 병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 터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왔을 때 이제 생활치료센터 여러 곳이 네. 쫙 생겼잖아요. 열렸을 때 네. 그중에 그때 한 이제 7, 8천 명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빨리 또 논문 쓰신 교수님들이 있죠. 전공의들 내려보내놓고 이제 열심히. 그때 나왔던 논문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후각저하, 미각저하, 상실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논문들도 있어요. 몰랐던 거죠. 몰랐구나. 네. 코로나 걸리면은 그냥 감기로 생각했지. 네, 이제 그냥 전혀. 뭐 나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열나고 그러니까 뭐 열나는 사람 몇 명 몇 퍼센트, 뭐 기침하는 기침. 사람 몇 명 쭉 있는데 후각저하, 미각저하는 아예 빠졌어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도 직접 안 모르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모르는 거네요. 네, 뭐 지금도 모르는 후각저하, 거죠. 미각저하가 언제 회복이 그런 되는지 것도 아직 모르는 안 거죠. 되는지 이런 네. 걸 모르는 거네요. 네, 그거를 알게 된 것도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몰랐으니까. 근데 생활치료센터 가 있는데 그 공중보건의사 몇 명이 이렇게 이제 환자 그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지지난주에 그 네.
전자차트 대체 시스템을 이렇게 보더니만 생각보다 후각조가 많은데요 교수님하고 이제 감염내과 교수한테 보고래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옆에서 딱 들어보니까 이 공중보건의사들이 그 전주에 대구의 구마다 그 확진자들 검사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문진을 한 거예요? 네, 집집마다 가서 이제 검사만 하고 나오면 원래 그게 업무인데 이 공중보건의사들이 그래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의사들이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뭐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뭐 이제 왜냐면 다들 긴장하고 환자분들 그러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냄새가 못 나요?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었나 봐요. 그 공중보건의사들은. 그래가지고 코로나 환자 중에 냄새 못 맡는 사람,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구나까지는 알았는데 실제 생활치료센터에 와서 200여 분한테 그 온라인 설문지를 뿌려서 받고 하루에 2번씩 하다 보니까 미각조와 후각조가 많구나.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구나. 공중보건의사들은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낸 거고 저는 옆에 있다가 주워 들은 거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네. 몰랐던 모 대학 교수님들은 네. 그런 내용 빼고 논문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후각조와 미각조 나온 게 작년 3월 말 정도가 되니까 겨우 나왔어요. 이제 코로나19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후각조와 미각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뭐지 커피 냄새를 못 맡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오, 떠도는 예. 소문처럼 예. 그래갖고 저는 그게 무슨 이렇게 떠돌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이 참 그러고 그냥 웃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진실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딱 가짜 뉴스도 많고 그렇습니까? 너무 왜곡된 그런 또 사실이 막 나오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러니까 새로 알게 알아나가야죠. 될 것들이 너무 많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의사들은 그냥 빠지고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열심히 연구 좀 하셔가지고 불만 불평을 좀 덜 하고 마스크를 열심히 써야겠네요. 쓰셔야겠죠. 네. 당연히. 근데 하여튼 마스크는 굉장히 절대적인 그런 어떤 감염 예방에 필요한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K 뭐 94라든가 또 여름에는 뭐 그건 너무 더워서 정말. 힘드니까 네. 90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상관은 네, 없어요. 그냥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마스크를 쓰세요. 그냥 다른 그 마스크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 망사로 된 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좋은 거 쓰십시오. 그거는 2번의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들을 저는 계속 만났으니까. 네. 근데 저희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생활치료센터 더 나가서는 중환자실에서 정말 수많은 바이러스 덩어리를 배출하는 환자들을 보고 있는 의료진, 의사, 특히 이제 현장 네. 최일선에 계시는 간호사들 거의 전파 안 되거든요. 네. 마스크 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론 보통 이제 수술 마스크 이런 보호복을 거 다 있고. 쓰죠. 네.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마스크가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전신보복, 우주복 같은 거를 입으면 뭐 다 그거 되겠지만 보건소라든지 뭐 선별진료소 이런 데는 마스크 끼고 우리가 화면으로 봐도 조금 엉성해 보이는 복장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하얀 옷 말고 네, 네. 그래도 웬만해서는 전염이 안 되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게 침덩어리가 바로 내 코나 입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마스크고 그나마 점막을 보호해줄 수 있는 필요하면은 뭐 페이스 실드라고 그러면 네, 그런 거, 이렇게. 이렇게 네, 네. 그런 거 쓰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거의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손 씻기 강조하잖아요. 네, 손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해가지고 전염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거 만지니까.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통로가 결국 여기니까 음. 여기를 잘 막는 마스크를 열심히 쓰시는 게 그건 뭐 그러니까 뭐 절대적입니다. 절대절명이군요. 네, 맞습니다. 몇 번 강조해도 네. 지나치지 않은. 네. 그러면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지금 뭐 세계적인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뭐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데 네. 의료 현장은 어떻습니까? 의료 현장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기회에 이제 비대면 진료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장단점도 뭐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상 생활에서도 마스크 끼는 게 이제 익숙해질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은 감기 기운 있더라도 마스크 끼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마스크 안 꼈는데 요즘은 안 끼면 이상하게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요. 나중에 코로나가 이상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네. 막 혼나죠. 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내가 감기 기운이 있네 그럼 내가 균이 있으니까 옮길 수 있겠네 그러면 마스크 자연스럽게 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 낀 분들 보더라도
이상하게 쳐다보진 않고 네. 그냥 그나마 그렇게. 우리나라는 황산이 뭐니 해서 마스크를 굉장히 네. 대중적으로 쓰고 있기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근데 쉬운데. 지금 저 떠오르는 생각이 음. 후유증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네. 이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점점 없어진다. 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런 날이 이제 오기를 네. 우리가 계속 바라야 되겠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코로나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왔던 그 데이터들을 네. 활용을 해서 후유증 관리센터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그거는 같아요. 정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또 지금 벌써 관리를 이미 하고 관리를 계시겠죠? 저보다 다 하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바빠서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필요할 이제 것 같아요. 그 결국에 감염 질환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교수뿐만 아니고 다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한 뭐 임상 시험뿐만 아니고 이 바이러스 단계에 대한 분자 생물학적인 분야까지 다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겠죠. 네. 그 결과들이 쌓여서 지금 또 1년 동안 많은 네, 발전이 이루어진 있었죠. 거고. 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환자 수는 또 굉장히 이렇게 확 지금 줄지는 않는 그렇죠. 상황인데. 항상 위태위태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쳐 네, 좀 있고 지쳐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또 외국 여행도 못 가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것들로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백신 여권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백신이 아까 평생 백신도 아니라고 그러시지. 근데 또 백신이 특히 병원이니까. 코로나19나 독감이나 이런 네. 백신은 평생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절마다 물론 맞잖아요. 백신이 그런 것, 네. 그러면 독감 이제 백신 계속 이제 백신 여권을 코로나죠.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치료제도 지금 나오면은- 정확한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는 나오면- 거죠. 네, 네. 변이 바이러스 백신도 네. 또 맞아야 네. 되고. 그리고 치료제는 또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는 확실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써볼 수 있고 승인된 치료제가 있을 뿐이지. 그 예를 들어 이제 인플루엔자 그 독감처럼 딱 누구든지 처방받아가지고 약국에서 그러니까요.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라는 거는 네. 주사를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면은 치료 효과가 조금 좋은 것 같다 정도까지 연구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것도 네. 기다려봐야죠. H1A 뭐였죠? 신종 독감용 신종플루. 신종 예. 플루. 예. 그거는 H1N1. 진짜 H1A1은 그 조류 독감에- 뭐야 그 인플루엔자 네, 독감 뭐 바이러스에 독감 바이러스 들어갔어요. 그 저기 백신에. 네, 들어가기도 네. 했고 네. 치료제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됐는데 전 세계 이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주시라 믿습니다. 원장님은- 저는 못합니다. 치료센터 연구만 하시려고 네, 그러죠. 저는 생활치료센터 하나로 그 지금 이거 저- 전문가로 여기 나온 것만 네, 연구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금 사회복지학적으로 지금 그 뒤에 계신 분들 뭐 복지적인 문제로 지금 논문을 쓰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코로나19 자체가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복지학적인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의사로서 생활치료센터를 갔다가 보니까 이거 사회복지학적인 문제들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거는 아무도 신경을 못 쓰시니까. 왜냐면 지금은 거기- 너무 급하니까. 거기 이제 뭐 병원도 그렇고 생활치료센터도 그렇고 의사 간호사들이 이제 환자를 보고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 또 도와주시는 회사분들이 도와주시는데 그분들의 이제 시선으로는 그게 좀 덜 보이는 거고 아무래도 저는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이런 점도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이런 코로나로 연구를- 인한 트라우마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는 또 그것도 꽤 있을까요? 많이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만나봤던 환자분들 중에는 상당한 후유증을 갖고 이제 정신적인 후유증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뭐 반면에 아무런 문제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 세계적 대유행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됐고 아무 문제 없이 했던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코로나19 아무 병도 아닌데 이렇게 너무 섣부르게 할 수는 없네요. 할 수는 없는 거는 제가 한 300분 넘는 환자분들 직접? 직접 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네, 그야말로 그 뭐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친다는 그런 문제,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확진됐던 분들. 네. 그다음에 또 이 고립감, 네. 또 남한테 전파할까 하는 불안감, 뭐 네. 불안, 고립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산업세 사회가 막 달라지고 네. 또 뭐 고용도 막 뭐 잘리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실업도 되고 막 그러니까 오는 또 무슨 가족이 또 블루 네. 코로나 블루가 될 네. 수밖에 없고. 가족분들 네, 잃으신 또, 분들의 네. 그 정신적인 네. 충격도 상당히 지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그 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들의 노고라든가 그밖에 이 행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그 이제 앞으로 뭐 꼭 좀 요런 얘기는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런 거 있으세요? 이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는 원칙을 이제 정부에서 정하면은 그 원칙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아, 네, 그래요? 왜냐면은 그 지자체마다 또 조금씩 병원마다 달라요? 조금씩 아. 다른데 지자체에서 조금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건물을 하나를 통째로 생활치료센터를 쓸 경우에는 한 층을 비워서 환자 구역, 그다음에 의료진 구역. 의료진 구역, 그러니까 네. 이제 행정인력 포함해서 구역을 나눠라 네. 이렇게 매뉴얼로 다 돼 있거든요. 아. 근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우리 환자 많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한 층에 칸 막아가지고 이쪽은 환자, 이쪽은 의료진. 이쪽은, 왜냐면 의료진 그러니까 뭐 행정인력 해서 너희 요만큼이면 되잖아. 네.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돼. 지금 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너무 상황이 안 좋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감염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네, 없고 네. 생활치료센터에 여유가 된다면은 가능하면 1인 1실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1인 1실로 해주고 만약에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2인 1실을 쓰게 해준다면은 근데 단순하게 우리는 늘 2인 1실을 썼기 때문에 너희만 1인 1실 쓰게 해주면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2인 1실 써. 그건 이렇게 아니라 이거죠.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점이 이제 하나가 떠오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더 네, 다르실 그래도 것 정부 같아요. 지침이라는 거는 그래도 감염내과 교수님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그 주어진 여건에서 지침을 만들었다면 최소한 그 지침을 지자체에서는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자체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건 다 알지만 그분들의 뭐 열 몇 개, 뭐 몇 개 정도의 운영 경험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생활치료센터 2번 와서 여기서 떠드는 경험 정도밖에 안 되는 경험들이거든요. 오히려 환자분들을 직접 보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2번 일했던 것보다 못한 경험을 갖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부 지침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자분들을 봐야 되는 민간 의료진들이 있는데 정말 초창기에는 뭐 친정이 대구라서 남편이 떠밀어서 왔던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던 예를 들어 뭐 종사자 같으면 미장원 그냥 문 닫고 오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적극적으로 환자들 옆으로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셨던 간호사, 종사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너무 좀 안이하게 일을 하시는 민간 간호사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중보건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나와가지고 일손을 돕는 공중보건의사도 있는 반면에 정말 근무 시간 그냥 시간만 때우고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들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현장에 계신 의료진 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기도 좀 죄송하게 힘드셨지만 근데 하여튼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네. 우리도 지쳐가지고 막 이제 네. 또 해이해지고 주변에서도 뭐 걸렸지만 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네. 또 뭐 이렇게 해이해져서 이제 이거 마스크 이거 언제까지 써야 돼? 뭐 감기인데 그냥 이거 그냥 감기처럼 이거 될 건데 그렇게만 네. 해야 돼? 막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좀 숙연해지는 마음이 들면서 저도 좀 많이 참고 협조하고 해야겠다. 그렇죠. 협조하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예.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특히 그 감염되셨던 환자분들을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 네. 그 이렇게 낙인이라고 그러죠. 네. 도장 네. 찍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아. 다 완치가 되신 분들이고 네. 더 이상 전파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항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오히려 안전하신 오히려 더 분들이네요. 네. 안전한 가능성이 훨씬 더 그러네요. 높은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 멀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분들 걸리고 싶어서 걸린 분들 아니니까. 없고요. 그분들 부주의로 걸린 분들도 물론 조금 계시긴 해요. 방역수칙 위반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요즘에는 그렇죠. 네. 어디서 걸렸는지 가족 모르는 경우도 중에 많아. 누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가족 전체 다 걸렸고 네. 선의의 피해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낙인 찍지 마시고 옆에서 같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출신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네. 더 가깝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고 병원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아유 물론이죠. 그분들은 정말 박수 네. 쳐드려야 됩니다. 네. 의지의 한국인들 살아나신 분들이. 네. 네. 코로나19야 물러가라 할 때까지 물러갔다 할 때까지 계속 마스크는 열심히 써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까지 이렇게 네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정원성 원장 연세 흉부외과 우리 원장님 생활치료센터에서 고생 많으셨고 또 논문도 잘 완성이 돼서 이 코로나19를 이기는데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